안녕하세요. 115만 회원과 함께하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분양가 중개 시즌3 70화. 단지는요, 이천 중리지구 B3 블록에 들어가는 금성 백조 예미지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예미지 정도로 오늘은 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 영상이에요. 일단 얘에 대한 한 줄평은 이렇습니다. 이천역 그리고 곤지암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얘기냐면, 일단 먼저 이 단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판교를 잠깐 볼게요. 왜 그러냐면 판교가 요즘 핫해요. 물론 언제나 핫한 동네였지만 여기 보시면은 중대형이 많은데 판교역 아래쪽으로 가면 8사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백현마을 6단지 보시면 얘가 2009년 들어간 아파트예요. 이제 구축이죠. 15년 됐으니까. 실거래가 보시면 8사들이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23억 찍었습니다. 올 초만 해도 20억이 안 넘었었는데 20억을 훌쩍 넘어버린 가격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른 타입도 보시면 올 초 3월까지만 해도 20억이 안 넘었는데 지금 23억 9천, 24억까지 나갑니다. 다른 타입도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원래 이쪽이 그렇죠. 2월 달에 18억 7,500이었는데 23억 9천. 즉 올 초에 20억이 안 넘었던 애들이 대략 4억에서 5억 정도 올라주고 있어요. 그 밑에 다른 단지도 좀 전에 본 게 6단지인데 좀 더 판교역에서 먼 7단지, 얘도 똑같이 29년이 들어갔는데 보시면 확 찍히죠. 5월까지만 해도 20억짜리가 있었는데 지금 23억, 24억이 넘었죠. 9월, 10월 달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천을 다룰 건데, 이천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광주도 비슷한데 이런 게 있어요. 이 판교밸리가 성공한 건 다 아실 거고, 원래도 여기 분당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다가 좋은 직장들도 많이 생긴 거죠. 판교밸리를 통해서. 그래서 엄청 올랐는데, 문제는 이렇게 오르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오른 건 좋은데 여기 근무하셔야 되는 분들이 다 돈이 많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 회사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직장들이라든가 이런 걸 다니기 위해서 직주 근접을 알아보게 되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주변을 살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여기는 특이한 게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강남 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왼쪽을 가자 하고 보면은 왼쪽에 산이 일단 있어요. 그 사이로 가면 어디냐? 평촌입니다. 과천도 있고 비싸죠. 물론 지금 판교보다는 좀 싸지만 평촌이 만만치 않아요.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뭐냐? 용인입니다. 용인도 만만치 않은 가격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위쪽으로는 못 가고, 위쪽으로 가면 강남 송파로 이어집니다. 왼쪽 가면은 평촌이에요. 만만치 않고, 아래쪽도 용인이에요. 그러면은 어디 남아 있어요? 오른쪽을 보겠죠. 오른쪽에도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철로 하나가 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강선입니다. 그래서 경강선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삼동역이 하나 나와요. 근데 여기 자체가 이제 작은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경기 광주역입니다. 그리고 초월 곤지암 지나서 나오게 된 게 도해촌 이천역입니다. 왜 오늘 이천 얘기를 하면서 판교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 판교 직주 근접이 어려워졌어요. 가격 자체가 너무 올랐잖아요. 더구나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이 판교나 성남 분당 쪽 오른 가격이 주변까지 전이가 안 된 곳이 있어요. 그게 이 오른쪽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천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 판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미리 판교 쪽의 시세를 보여드린 겁니다. 잠시 보시면 경기 광주 쪽은 태전지구가 유명한데 광주역에선 대략 2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도보가 불가능하거든요. 광주 역세권은 어떻느냐? 이제 막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간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자연인자이죠. 조만간 대시장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8억대. 여기는 구축도 7억대가 나가요. 그리고 여기 구축, 아직은 구축 아니죠. 10년 이제 막 될까 말까한 단지들이거든요. 여기 이편한 세상 시리즈가 있어요. 얘네들이 대략 7억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판교가 오르고 나서 아직 이쪽 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심리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여기가 너무 비싸면 일단 그래도 기존에 어느 정도 갖춰진 곳들을 찾게 되거든요. 그럼 밑에 용인, 위는 안 되고 강남이니까 왼쪽에 평촌, 이쪽을 갖다 찾는데 그쪽들은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절대적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입니다. 10억이었다. 그러면은 판교는 이제 안 돼요. 위는 당연히 안 되고, 강남 왼쪽 평촌도 이제는 안 돼요. 평촌에 최근 제가 분양가들 보여드렸잖아요. 몇 단지 다뤘었는데 걔네들 분양가도 상당히 올랐어요. 용인 쪽을 보자니 이제 용인 쪽도 10억이면 괜찮은 단지는 될까 말까? 이런 느낌이에요. 구축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싼 가격 한 10억을 말씀드린 거고, 그보다 더 적은 자금밖에 없는데 여기를 직주 근접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게 되는 게 이 오른쪽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 현실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경기 광주역 근처라든가 이런 곳들의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뭐 부동산 시기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모레 오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지역적으로 여파가
이런 어떤 한 지역이 올랐을 때, 물론 판교가 오른 거는 강남하고 연관이 있는데, 올랐을 때 그게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데는 보통 2년 정도 부동산에선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평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는. 평촌이라든가 죽전 쪽에는 이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까지는 오른쪽 라인까지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이쪽이 더 오를 거란 얘기입니다. 더 올라서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산으로는 이 서쪽이나 판교의 남쪽에 들어갈 수 없을 때, 그러면 이제 찾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실 경기 광주라든가 이런 쪽이 물리적 거리로는 아래쪽이나 왼쪽, 즉 평촌이나 용인에 비해서 먼 게 아니에요. 판교역에서 두 정거장이잖아요. 가까운데 문제는 경기 광주 쪽이 기존에 개발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인이나 평촌은 기존에도, 평촌은 뭐 일기 신도시였고 뭐 인프라라든가 이렇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여기 못 들어갔을 때 판교 쪽에 거기도 이제 비싸질 때는, 그때는 이제 그 수혜를 받게 되는 곳이 오른쪽 라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천은 이 광주역으로부터도 초월, 곤지암, 그 다음에 도예촌역을 지나서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천역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곳이 바로 이천역 앞에 개발되는 이 중리 택지지구, 택지지구입니다. 여기인데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교 쪽 가격 때문에 위쪽, 왼쪽, 아래쪽 이렇게 보다가 선택하게 되는 곳이 오른쪽이 될 텐데, 광주가 될 텐데, 여기도 오르게 되면 그때 좀 더 오른쪽으로 갈 수는 있잖아요. 더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고 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근데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판교 직주 근접이라고 그랬잖아요. 출퇴근을 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편하게. 그랬을 때 저는 2000 정도가 판교권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대략 30분 정도 걸릴 거거든요. 판교까지. 이 경강선 타고 한 6, 7정거장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봐요. 물론 뒤에 있는 부발까지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곤지암을 써놨어요. 왜 써놨냐면 곤지암의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분양단지들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저희 분양가 중개 시리즈에서 여기 브랜드 좋은 힐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분양했던 아이파크라든가 이런 애들 들어가 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곤지암보다는 이천 이 중리택지지구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러면 또 광주분들이 뭐라고 욕하실 수 있는데, 곤지암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판교까지의 어떤 직주 근접성은 더 좋죠. 두 정거장이라도 가까우니까 판교 쪽에. 근데 문제는 곤지암은 경기 광주역에 비해서도 개발이 덜 돼 있는 곳이에요. 왜냐면 출퇴근만 보면 나쁘지 않아요. 빠르니까 이천보다도. 근데 주변에 인프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곤지암이 어떤 개발이 이루어졌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경기 광주역은, 물론 광주가 엄청 넓은 동네입니다. 비록 역세권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광주 원도심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마초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프라가 있었어요. 따라서 경기 광주가 판교 직주 근접의 대안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곤지암 역세권보다 이천 중리를 좀 더, 여기 중리 택지구거든요. 여기를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건, 여기가 이천의 원도심입니다. 바로 위가. 그런데 원도심이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여기 왼쪽에, 중리지구 왼쪽에 이천 행정타운이 들어갔어요. 경찰서, 시청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 그 옆에다 택지구 마련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천역이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도심에서 멀어요. 이천역.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천역. 왜 여기다 만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물론 다 이유는 있어요. 원래 이천 원도심 쪽에 있었는데 이 경강선을 뚫으면서 원도심 쪽을 뚫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천 서쪽에 주택들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데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땅값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여기 또 설봉 저수지라고 있어요. 이거 지하로 뚫긴 했는데 이 저수지 밑으로는 뚫기가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려온다고 했더라도 지금 위성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이천역이거든요. 근데 위아래로 높은 건 아닌데,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야산이라 그래야 돼요? 이게 있어요. 여기 사이에 때려 박아놨어요. 이천역을. 한 최소한 얘를 여기서 뺄 때 여기 지금 중리지구 있죠. 이쪽으로 어떻게든 뺐어야지 원도심에서 이 역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모르겠어요. 왜 여기다 박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특히나 중리지구 단지들이 돌아와야 돼요. 이 산을 뚫지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물론 여기가 역세권, 이천도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이 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밀어버릴 수도 있는 규모의 산 같긴 한데, 근데 그게 뭐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서.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기존 인프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 뭐 터미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꽤 그래도 이천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사시는 곳입니다. 즉 곤지암에 비해서는 인프라가 훨씬 더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두 정거장 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교 어떤 직주 근접성에 따른 오른쪽으로의 어떤 이동,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이동했을 때 오른쪽 권에서는 1차는 경기 광주 역세권일 거고 2차는 곤지암보다는 저는 이천 중리가 좀 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인프라 때문에. 왜냐면 매일 왔다 갔다만 하는 게 아니라 주말에는 쉬잖아요. 어디서 집에서. 근데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뭘 하게 됩니까? 주변에 가서 뭐 쇼핑이라도 하고 뭐라도 사 먹고 해야 되는데 곤지암은 그게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곤지암도 2단계, 3단계 계속 개발은 될 거예요. 근데 이천은 이미 그게 있잖아요. 바로 위에 원도심이 있어요. 충분히 그런 인프라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강남으로 시작된 그 부동산 어떤 가격 상승이 판교에는 이미 미쳤고 판교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84가 1년에 5억씩 올라와 준다는 건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게 맞아요. 그거의 영향을 서쪽하고 남쪽은 이미 받기 시작했고 이제 남은 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쪽인데 그 동쪽 대안에 1바가 광주 역세권이고 2바는 저는 이천 중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이 아마 곤지암 정도가 될 거예요. 중간에 초월이라든가 삼동이 있기는 한데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여기는 소규모 개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전처럼 평가를 한 겁니다. 여하튼 한 줄평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천역은 문제가 있어요.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고 이천역까지의 어떤 도보 역세권에 대한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곤지암이 있는데 곤지암보다는 제가 이천 중리가 좀 더 괜찮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곤지암 역세권의 분양가가 이천 중리보다 높습니다. 적어도 1억은 높을 거예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천역 바로 위에 붙어 있고 이천 원도심을 이용할 수 있는 중리지구의 현재 분양가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천 중리지구 금성백조 예미지라고 말할게요.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냐? 일단은 대단지예요. 1000세대가 넘습니다. 나쁘지 않죠.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이천에서는 가장 핫한 곳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이쪽이 이천 원도심이고 뭐 시청 있고 행정타운이 바로 중리지구 옆에 있잖아요. 원도심에서 여기다가 뽑아다가 박아놓고 택지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즉 이천에선 가장 핵심 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역세권 이천역입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이 이천역까지 거리가 이번에 예미지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딱 보시면 중리지구 중에서도 상당히 큰 블럭들이 있어요.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 좋은데 그리고 제가 예전에 여기 지주택이었던 힐스테이트 이천역 1, 2단지 말씀드렸죠. 얘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얘는 분양가가 훨씬 더 높았고 문제는 뭐냐면 이천역을 가려면 대략 길만 뚫려 있으면 500m권입니다. 이미지에서. 근데 얘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위성부 보여드렸지만 여기 야산이 막고 있습니다. 여기 현대온타운이라고 구축이 있는데 여기는 뭐 이런 도로, 산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산소 때문에라도 이걸 쉽게 어떻게 개발 못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중리지구에서 이 이천역 가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이천역 여기 1번 출구잖아요. 차라리 여기라도 내줬으면 괜찮은데 하여튼 여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갑니다. 좀 500m 직선거리인데 1.2km가 돼요. 도보를 못하려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걸을 수 있어요. 걸을 수는 있는데 힘들죠. 근데 더 재밌는 건 그럼 이거 도보역세권 아니다 라고 말하기로 한 게 이천에선 제일 가까운 단지들입니다. 여기 옆은 다 논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매하긴 한데 이 경강선 이천역에서 가장 가까운 게 이천 중리지구고 이 중리지구에서도 가운데도 이렇게 근린공원을 박아놔서 나쁘진 않죠. 근린공원이 문제는 하여튼 위쪽 단지들에 비해서도 이천역에 그나마 가까운 애들이 요 3개예요. 그 중에 하나예요. 제일 큰 단지고. 왜 여기다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이나 이쪽까지 여기라도 해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천역 접근성은 정말 최악 중에 하나인 여기라고 봐요. 저는 경강선 라인 중에서.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도 이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단지에 들어가는 가장 괜찮은 단지에 속하는 곳이다. 예미지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힐스테이트 얘네 말할 때 정말 그랬던 게 여기 만약 길이라도 있으면 이천역 2단지에서 여기 300m급이에요. 근데 이렇게 못 오잖아요. 따라서 예미지보다 더 멀게 돌아와요. 예미지는 여기서라도 해서 1.1km 정도였잖아요. 1km에서 1.2km인데 얘는 거기다 더 플러스가 되죠. 여기에는 직선거리 더 가까운데 여기 길 못 냅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이천에서 역세권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단지에 들어간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손쉽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다.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천 쪽에서 얘가 하방 경직성 갖출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아주 비싸게 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분양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데서 필수 단지입니다. 중리 택지지구 자체도 지역 가치도 높지만 이 경강선 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 광주역이라든가 초월이라든가 곤지암이라든가 이 이천까지 그 다음에 뒤로 가면 부발역까지 이쪽들이 판교 쪽으로부터 시작된 이 아파트값 상승의 영향을 가장 늦게지만 받을 것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항상 돈이 우리가 넘쳐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 수도권 분양가의 어떤 추이 그러니까 얘가 1급지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죠. 이천 중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권의 어떤 직주 근접이 강한 마지노선이란 말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것은 다른 여러 지역의 분양가를 판단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여기에 분양을 받지 않더라도 이런 곳의 어떤 방향이 어떻게 나가는가를 보는 것은 다른 수도권 지역의 분양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도 봐야 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보겠습니다. 20일날 특공이 있고요. 23, 24일날 1순위, 2순위가 있습니다. 예. 교통 좀 전에 말씀드린 2000역이 있고요. 1009세대고 특공 646세대, 일반 363세대 분양입니다. 최고 20층 12개 동입니다. 예. 깔끔하게 예쁘게 들어가 줍니다. 그래 높지 않게 들어가죠. 20층으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은 단지는 아닙니다. 1000세대급이고 2000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단지들에 들어가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중리지구에 큰 규모의 단지 3개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입주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청약하시는 분들은 26년 11월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즉 이미 거의 다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의 후분양에 가깝게, 완전 후분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분상제가 적용됩니다. 택지지구라서 재당첨 10년, 전매 3년도 있습니다. 다만 거주문은 없어요. 분양가 중요한데요. 5구형이 3.7억에서 4억에 나왔고 84가 5억에서 5.5억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여드린 분양가 중개에서는 작년 포함했을 때 오산 세교 정도 제외하고는 싼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 좀 이따 보시겠지만 평면도라든가 이런 조건 자체가 막내 아파트가 아니에요. 근데 이 가격이면 일단 수도권에서 절대적 가격 측면에서는 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북부 지역의 의정부 경전철 라인, 얘도 경강선 라인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중전철 라인은 아니잖아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7억대 막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LH00도 분양을 얼마 전에 했는데 걔도 5억에 근접했으니까 절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높은 가격을 보이지 않는 게 일감이고요. 확장이 무상입니다. 에어컨은 4기 기준 770에서 880, 5구는 770, 84는 880입니다. 아마 용량이 다른가 봐요. 보통은 84는 5기를 넣어주는데 얘는 큰 거를 갖다가 뭐 거실에 넣어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 차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준수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션은 5구 1200, 84 1500입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 옵션을 안 좋은 걸 넣어줘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이따 보겠지만 중리지구에 이미 들어간 단지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의 분양가 자체가 그냥 맞추려다 보니까 그냥 옵션에서 많이 안 받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즉 에어컨하고 옵션 합해서 2,00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 분양가잖아요. 여기다 한 2,000 정도 더하면 된다. 실 분양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중도금 무이자고요. 계약금 5%입니다. 근데 얘는 입주 대기간이 없잖아요. 거의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보통은 요즘 3년 넘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1년이 안 되니까 중도금 그냥 무이자로 해주긴 했는데 아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무이자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보다는 낫고 계약금도 5%. 다만 얘는 내년 11월에 잔금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만 뭐 2,000원 당연히 이번에 11호 대책에서 비껴놨기 때문에 대출 같은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실제 분양가는 이렇게 나온 거죠. 59형이 3.9에서 4.2, 84가 5.2에서 5.7억에 나온 겁니다. 6억 원도로 나왔습니다. 왜 제가 6억 원도를 말씀드렸냐면 이쪽에 지주택 얘가 6억이 넘게 나갔는데 그래도 잘 팔렸습니다. 지금 걔보단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면도는요 전세대 5984 마찬가지인데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래서 이 단지가 나쁘지는 않아요. 전세대 포비 판상은 물론이고 마통풍 구조예요. 옆통풍도 없어요. 타워형도 없고 그 다음에 5는 드레스룸, 84는 알파룸 팬트리까지 다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59 평면도 중에서는 최고에 들어갑니다. 근데 84도 알파룸 2개 들어가는 바로 전 영상인데 디에트레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제외하고는 최고급 평면도다 이렇게 평가해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59가 A가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 구조죠. 그리고 59에 드레스룸 안 들어가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얘 다 들어가줘요. 상당히 크게 들어가 줍니다. 여기 보시면 드레스룸 보이시죠? 크게 들어가요. 파우더룸도 욕실 앞에 따로 들어가 줍니다. 따라서 59에선 가장 잘 나온 평면도예요 이게. 여기서 좀 더 잘 나오면 팬트리가 들어가주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드레스룸 크기 자체가 59에서 팬트리를 여기다가 넣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온 평면도입니다. 59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59B는 타워형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59B도 똑같아요. 방향만 달라요. 똑같이 나왔어요. 드레스룸 똑같잖아요. 그죠? 차이가 없다 보시면 돼요. 이쪽 안방 발코니 구성이 좀 달라요. 이렇게 약간 꺾어지는 모습으로 돼 있죠. 그거 제외하고는 A형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4는 어떠냐? 84탑이 3개예요. A, A1, B, C 이렇게 나눠놨는데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이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보시면 알파룸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죠? 방이 4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룸이 2개 들어가는 특이한 애들인데 3면 발코니 이용해서 걔네 제외하고는 84 중에선 가장 좋은 평면도입니다. 드레스룸도 널찍하게 잘 들어가줬어요.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팬트리 같은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더군다나 얘가 84A거든요. 84B 쪽을 가시면 현관에 팬트리도 들어가 줍니다. 여기 있죠. 알파룸도 들어가 있어요. A형에 비해서 A형과 다 유사하고 포베이 마통풍에 이런 거 다 유사하고 현관 창고가 널찍하게 하나 더 들어가 줬다는 거. 이게 B형의 특징.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나은 것 같고
있고, C형 같은 경우는 역시나 포베이 마통풍이고 현관창고가 B형보다는 좀 작게 들어갔는데 대신 복도 팬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84는 A보다 BC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A가 판상형 포베이고 나머지는 타워형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다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59, 84 전부 다 포베이 마통풍에다가 오히려 B, C형이 좀 더 좋은 경우들이 있다는 걸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침실 1쪽에도 드레스룸이 있어요. 안방은 이쪽입니다. 따로 있어요. 안방에 드레스룸 크게 있는 건 당연하고 이쪽에 침실 1에도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따라서 59나 84 평면도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최고급으로 나왔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체 편의성, 커뮤니티 당연히 있습니다.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명품 설계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조감도는 이렇습니다. 이런 식이고 위에서 본 조감도.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1층에는 뭐 맘스 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옛날에 경로당 불렀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지하로 내려가시면 커뮤니티 잘 갖춰져 있어요. 근데 좀 제가 재밌다 생각한 게 여기가 피트니스고 1번이 중앙에, 그 다음에 여기 최근 경영 트렌드죠. GX룸 있고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은 상당히 넓어 보여요. 그죠? 피트니스 센터 안에 이런 테이블까지 갖춰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X룸은 이 넓이 보시면 뭐 이렇게 넓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옆에 방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를 더 넣어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다른 층이. 지하 1층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작은 도서관이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1000세대잖아요. 얘가. 1000세대급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들어갔어요. 독서실도 그렇고 홀도 상당히 널찍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따로 1층에 들어가 있는 건 뭐 대부분 단지 들어가지고 공간이 넓어요. 얘네가 커뮤니티가 뭔가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은 있어요. 내가 분양가를 맞추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시설들을 널찍하게 넣어준 것 같아요. 이런 시설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이 정도 넓이면 카페도 넣을 수 있고 웬만한 거 더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카페가 좀 아쉬워요. 다만 이 분양가에서 들어가는 커뮤니티 중에서는 빠지지 않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공간 자체가 넓어서 정말 나중에 시세가 좀 올라가고 하면 입주민 협의해서 야 우리 카페 좀 만들지 않을래?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단지예요. 보통 그런 공간이 안 나오고 이런 공간을 어떻게든 좀 더 뭘 넣어서 홍보를 하거든요. 네, 얘는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미래로 따져봤을 때도 네, 상당히 넓어요. 이게 엄청 넓은 겁니다. 엄청 큰 겁니다. 단지 규모에 비해서. 딴 게 들어갈 수 있는데 안 넣은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가 비싸지게 되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주차는 1.41대1로 파악을 했어요. 뭐 1.42대까지도 된다고 하는데 여하튼 뭐 가장 낮은 걸로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1.4대면 충분하죠. 얘가 무슨 중대형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59형도 꽤 들어가고 84 들어가주기 때문에 1.4대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은 중리초, 이천 남초, 이천중 등이 있습니다. 학원가는 이천 중심 이렇게 써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천의 원도 지금 바로 위에요. 여기에 이천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도 있고 편의시설 다 여기 있어요. 마트고 뭐고 다 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가 개설됩니다. 바로 위에. 여기가 예미지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 따라서 초품학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학교는 이천 여기 전체 인구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중학교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위쪽에 여기 이천 중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천 전반적인 문제예요. 중학교가 뭐 바로 집 앞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을 수가 없어요. 이쪽에 중포중학교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아마 이천 중학교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는 도보는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직선 거리도 1.6km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고 뭐 유치원도 같이 들어온다 그러던데 저학년에서는 괜찮은데 중학교는 좀 멀다. 다만 이거는 이천에서는 대부분 겪는 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어차피 공부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학원가는 이천의 모든 학원은 여기에 다 있다. 그리고 여기 상업지구 만들어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규모의 도시에서 괜찮은 학원들은 결국은 명문고등학교 바로 앞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중심상가로 몰리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학원 이용에 있어서는 이천에서 빠지는 동네는 당연히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성은 이천 행정타운 안에 들어가는 거고 이천 언도짐 써놨습니다. 이천 중리지구가 이 행정타운 왼쪽에 붙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천시청이라든가 뭐 공연장도 있고 경찰서 이런 거 보건소 다 있는데 따라서 이런 세무소도 있고 이런 거 이용에 있어서 당연히 도보를 이용할 수 있는 어렵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거고 이천 원도심도 바로 위에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성 측면에서 이천에서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는 이제 분양가 착하냐 적절하냐를 평가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 비싸진 않다라고 봤습니다. 이유는 제가 기존에 이천 단지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옆에 들어있는 신암 인스빌 퍼스티지도 저희가 다뤘었고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이천역 좀 전에 보여드렸던 지주택이었는데 일반 분양 나왔을 때 다뤘었습니다. 자, 예미지가 26년 들어가는데 59가 4억 선, 84가 5.5억 선에 나온 거잖아요. 바로 옆에 있던 이천역 힐스테이트 있죠. 1, 2단지에 따라서 조금 달랐는데 6억에서 6.9억이었습니다. 어디 있는 놈? 예미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놈입니다.
1단지는 역까지 거리 비슷하고 2단지는 오히려 예미지가 더 걸어가기 쉽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2단지가 가까운데 여기 길이 없어서. 근데 잘 팔렸어요 얘네들. 뭐 아주 몇십 대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팔렸습니다. 그럼 이거에 비해서는 대략 5천에서 1억 정도는 싸게 나온 거거든요 예미지가. 그런 점에서 또 하나는 신한 인스빌이 있어요. 더스티지입니다. 여기서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분양가 중개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래서 2천에서는 2천역이 제일 가까운 아파트다 이렇게 소개해드렸었거든요. 얘도 내년에 들어가요. 11월에 들어갑니다. 즉 이 중리지구는 특징이 한 방에 다 들어가줘요. 내년에 다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아요. 생활 편의 측면에서. 왜냐면 주변 상권이 이런 것들이 빨리 갖춰질 겁니다. 느리게 한 단지씩 가는 데보다는. 근데 여기가 규모는 작죠. 단지 규모는 작아요. 근데 얘가 59형이 3.8에서 4.2억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3.9에 4.2 나왔잖아요. 가격이 똑같이 나왔어요. 지난 인스빌에 비해서. 올라가질 않았어요. 얘는 지금 분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우미리에 있는 어반퍼스트가 있습니다. 얘는 좀 위쪽에 있는 단지인데 여기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들어가는 애인데 얘는 분양 당시에 완판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얘가 84가 5.6에서 5.7억이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예미지는 저가는 5.2억으로 오히려 싸게 나왔고 최고급 풀옵션 했을 때는 똑같이 5.7억 나왔습니다. 즉 입주 시기가 같잖아요. 26년. 그리고 같은 택지 안에 들어가고 2천역까지의 거리도 큰 차이는 없어요. 뭐 이번에 들어간 예미지가 2천역까지 거리가 빠지는 단지가 아니고 오히려 가까운 단지고 그런 걸 봤을 때 분양가는 비싸진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 세 개, 약간 제가 흐린 회색으로 해놓은 요 세 단지가 이천 중리지구 혹은 옆에 들어간 힐스 이런 단지들인데 같은 시기 들어가는데 분양가는 힐스가 좀 더 비싸게 나왔었고 중리지구에 속하는 신안이나 우미리나하고는 거의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싸지 않다고 본 거고 그 전에 영상들 보시면 됐는데 이천에 그러면 기존 아파트들 있잖아요. 이천 현대 홈타운이 있는데 얘가 2005년 들어간 지금 현재 20년 차 된 아파트인데 84가 이번에 나온 예미지 5구형 수준입니다. 3억에서 4.2억이거든요. 어디 있는 놈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산길을 통해서 2000역을 갖다가 갈 수는 있는 그 단지입니다. 얘는 구축이잖아요. 구축 5구 가격으로 바로 위에 들어가는 이 신축 예미지가 20년 차 되는 구축 84 가격으로 5구형이 나왔는데 예미지가 이게 비싼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비싼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얘가 4.2억까지 나가요. 시세 보여드린 건데 대신에 24년도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현대온타운이 3.8억에서 4억이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저가는 좀 떨어졌고 고가는 오히려 2천 올랐어요. 그리고 설봉 푸르지오 1, 2차가 있습니다. 얘네는 원도심이 있어요. 원도심이 오른쪽 위. 2천역까지는 당연히 버스 타고 가야 되는 곳이긴 한데 여기 설봉 푸르지오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뭐 2천 공원도 있고 한데 여기 두 단지 있어요. 얘네 두 단지는 제가 조사해 놨는데 8년도하고 1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차가 8년, 2차가 11년. 둘 다 구축이 됐죠. 이제 15년 차가 됐으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 84가 4억에서 4.3억입니다. 홈타운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저가 물량에선 좀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작년에도 3.8에서 4.3억이었거든요. 그냥 근소하게 저가 물량이 올랐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 주상복합인데 이천에 최근에 들어간 놈들은 어디 있냐면 중리지구 제외하고 여기 있습니다. 안흥유원지라고 유명한 곳이거든요. 이 바로 앞에 있는 애들인데 여기 보시면 롯데캐슬 페라즈스카이라든가 최근에 분양했던 애들인 거죠. 이천 빌리브 어바인스 GT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스카이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나마 이쪽에서 좀 빨리 들어간 애가 이 이천 롯데캐슬 골드스카이거든요. 18년도 들어갔으니까. 얘가 주상복합인데 시세 보시면 128사형입니다. 정고점은 7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낮아지고 있죠. 이건 어떤 주상복합에 대한 어떤 평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천 중리지구가 들어가면서 신축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옮기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반영이 됐어요. 나머지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애들이 좀 있고. 그럼 이런 전체적으로 기존 구축, 설봉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고 최근에 들어간 주상복합 애들, 그 다음에 중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투자 가치가 있을까? 뭐 사실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쪽에 중포 오지구 얼마 전에 분양했습니다. 이거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얘는 좀 비싸게 나왔어요. 중대형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미분양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하튼 입지로 보면 저는 중리지구가 당연히 이천에서는 제일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계획적으로 들어가잖아요. 행정타운 옆에 들어간다는 거 보면 아시죠? 그렇게 봤을 때 이 가격 라인들 보면은 이번에 들어가는 예미지가 비싼 거냐 물어보신다면 좀 비싸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뭐 싸다 이런 건 아닌데 비싸지는 않다. 특히나 바로 옆에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들 같이 얘네들 분양가하고 차이도 없고 얘네들이 안 팔린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예미지는 분양가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래요. 신한 59 인스빌 말하는 거예요. 우미린 84 완판됐는데 얘네들에 맞춘 입지 대비 적정 분양가입니다. 즉 얘네 둘 같이 들어가는 이 우미린하고 신한 인스빌의 59, 84 가격과 거의 그냥 같게 나왔잖아요. 따라서 적정 분양가로 보고요. 2006에 대거 입주 예정인 거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편의성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같이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얘가 분양을 늦게 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분양을 늦게 하면 분양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따라서 이 중리지구의 마지막 민간 분양이 되는데 얘 말고는 없어요. 얘가 마지막 지구예요. 다 분양됐으니까. 따라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유추해보면 단기 집중 분양 물량이 있었던 거죠. 뭐에? 이천 전체에. 사실 여기가 인구 10만 정도밖에 안 됐던 소규모 도시입니다. 이천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근데 여기 분양 물량을 보면 얘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기 주상복합 얘네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거든요. 여기 지주택도 들어갔고 힐스가 얘도 규모는 작지 않아요. 딱 보셔도 규모 작지 않다는 거 보이시잖아요. 필지 면적 봤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몰렸는데 그래도 구축 시세가 빠지질 않았어요. 많이. 아까 보여드렸던 홈타운이라든가 설봉 1, 2차 얘네들 빠지지 않았어요. 다만 주상복합이었던 롯데캐슬 골드스카이가 18년도에 들어가는데 얘가 좀 빠졌어요. 5천 정도 빠졌거든요. 이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자신 옆에도 유사한 걸로는 신축인 주상복합들 같은 롯데캐슬 것들 시리즈로 들어가고 빌리버 어바인 얘도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2천의 규모로 봤을 때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뭡니까? 구축 시세가 빠지진 않았어요. 보통은 이렇게 신축이 대거로 한 번에 들어가면 같은 지역이 폐쇄적 공간을 본다면 기존 구축에 있던 분들이 자산 좀 모으셨을 경우에 이런 신축들로 옮기시면서 기존 구축 가격이 빠져야 되거든요. 빠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뭐냐? 역세권 지구로, 즉 이천 역세권 지구로 특히나 중리 지구겠죠. 이천 원도심 이외 지역에서 유입이 있었을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신규가 이쪽 중리만 아니고 힐스도 들어갔고 여기 주상복합 시리즈 애들도 들어갔는데 안 빠졌어요. 구축이. 이 얘기는 인구 유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천도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천이 커요. 이천 전체 보면 이렇게 큽니다. 이천의 다른 쪽에서 유입됐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판결 말씀드린 건데 이 오른쪽 라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넘어오는 수요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천 원도심 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상당수가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 만약 이천 원도심 분들이 상당수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천 구축 가격이 떨어졌어야 돼요. 요 24라고 써놓은 게 작년에 제가 여기 이천 조사했을 때 가격이에요. 변동이 없잖아요. 이럴 수가 없어요. 원래는 변동이 있어야 돼요. 낮아져야 됩니다. 물론 다시 회복해요. 한 1, 2년 지나서 신규 지구들이 입주를 하면은 거기 들어가느라고 좀 싸게 팔고 있던 구축들의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변동이 없어요. 아예 거의. 그래서 이렇게 제가 유추를 하는 거예요. 이천역 역세권 지구로 이천 원래 구축에 살고 있다가 신축 세계니까 난 신축이 좋아 하고 들어가신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이외에 유입이 있다는 게 추정이 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죠. 이천 이쪽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도심 수요가 아니라 조금 안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밀려나는 거긴 한데 여하튼 이천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그런 수요가 있다는 걸 갖다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여러분 생각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래서 투자가치 평가는 이렇습니다. 광의적으로 평가를 드리면 좀 넓은 범위로 평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판교 직주구조의 마지노선입니다. 대략 2천역에 3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면 그래도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마지노선이고 판교 대비 4분의 1 분양가야. 사실은 5분의 1 분양가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최근에 정자역 쪽에 판교 바로 밑에 있잖아요. 24억의 분양이 났는데 완판이 나서 5분의 1 분양가까지도 볼 수는 있는데 여하튼 넉넉 잡고 4분의 1 분양가입니다. 판교 쪽에 새로 신축이 지금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20억 넘습니다. 얘가 근데 30평대가 5억대에 나왔으니까 4분의 1 분양가예요. 이게 높은 거냐 분양가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싸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딱 지금 현재 이천이라든가 경기 광주도 사실 포함인데 주변 보면은 아닌 것 같지만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난 절대적 분양가가 낮은 거예요. 이천 원도심 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아무리 구축이지만 2, 3억 하는데 너는 거의 더블인 5억대에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광의적으로 보면 판교의 주변 시세들이 이미 다 올라줬어요. 남은 라인이 오른쪽 라인밖에 없어요. 경기광주하고 이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이천 분들이 보기에는 되게 높은데 수도권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절대적 분양가가 낮은 겁니다. 그리고 곤지암 역세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곤지암 두 정거장 가면 나오는 데인데 이 곤지암 역세권이 6억대 분양이었어요. 그러니까 1억 차이 납니다. 이 중리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곤지암이 당연히 판교 출퇴근에는 더 좋아요. 하지만 여기 인프라가 없습니다. 기존 인프라가. 물론 곤지암도 2, 3차 계속 개발하면 인프라가 갖춰지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천 중리는 인프라가 있어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근 안 하는 주말에 뭘 할까를 생각해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뭘 할까 생각해보면 중리가 곤지암보다는 현재로서는 낫습니다. 근데 분양가는 곤지암보다 1억이 낮아요. 그럼 여기는 나쁜 분양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곤지암 역세권보다는 좋을 수도 라고 써놨어요. 곤지암 역세권이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곤지암 역세권 분양가 중개로 다뤄드린 적도 있어요. 거기도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천 중리지구가 이제 마지막 물량이긴 한데 민간 물량 여기가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인프라라고 하는. 협의적으로 평가드리면요. 중리지구 마지막 민간 물량입니다. 이제 뭐 분양으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얘 끝나면. 민간 물량에서는.
그리고 역세권 신규 택지 5구형 수요는 충분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이번에 예미지가 84 아니고 59 들어가잖아요. 4억대에 나왔는데 3억대 후반선에서 실질 분양가가 5구형은 나름 의미 있을 겁니다. 왜냐면 5구형은 아시겠지만 이천 자체에서는 인기가 없을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대형 인기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원도심에 사시던 분들은 신축이고 중대형을 더 선호하세요. 기존에 있던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런 표현 드려서 죄송스럽긴 한데 밀려난 경우 있잖아요. 판교가 30억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왼쪽 평촌도 20억 넘어가고 아래 용인도 10억, 15억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판교에 출근은 해야 되고 근데 구축은 정말 안 좋고 더군다나 구축이라고 싼 게 아니니까 판교 전세가가 84가 지금 10억이 넘습니다. 84.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신축에서 상대로 적은 비용으로 4억이잖아요. 5구가. 신축에 살면서 그래도 인프라 주말에 이런 데 놀러 갈 때도 있고 쇼핑할 곳도 있고 영화 볼 때도 있는 이런 곳에서 살다가 자산 모아서 다시 들어가자 이런 수요가 있어요. 어디? 5구에는. 84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다만 이번에 84가 5구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게 나온 건 아닌데 그리고 5구형 자체가 이 이천에 구축들 제약은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역세권이고 얘가 그래도 이천에선 그래서 5구 수요는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지가 많긴 할 것 같은데 기간은 단기적일 듯하다. 이건 뭐냐면 이천 이 지역에서 신축 고민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축이신 분들에서 이건 원도신 분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선택지가 지금 현재로서 많습니다. 지금 뭐냐면 이 가격으로 여기 들어가더니 다른 데들 있잖아요. 분양이 한 번에 많이 돼서 선택지가 있는데 이게 정리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부터는 입주니까. 그러면은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 이천의 시장 상황이 아니라 판교로부터 시작된 시장 상황들, 그 다음에 그게 1차적으로 경기 광주 역세권에 미칠 거고 동쪽에서는 그 다음에 바로 곧장 미칠 때가 여기 중리지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기간은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뭐 얘가 분양이 잘 될지 미분양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 미분양이 된다 그러면 보온층수 괜찮은 놈은 잡아두시는 것도 어차피 난 이천에 살고 있고 구축에 살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 들어갈 정도는 돼. 자산이 충분해. 그러면은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가 수익성이 얼마가 날지를 갖다가 제가 미래는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막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투자가치 측면에서 얘 자체로만 보면 애매한데 곤지암의 어떤 분양가, 경기 광주의 흐름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이천 중리지구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래가치는 이렇습니다. 성남역에 GTX-A 완전 개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판교나 이쪽이 엄청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신분당선도 있어서 좋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기존에도 강남 가기도 좋고 여기 자체도 일자리 좋고 한데 이 성남역에 GTX-A가 개통됐잖아요. 부분 개통이잖아요. 근데 삼성역을 아직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역 개통되면 그거에 따라서 여기는 더 오를 겁니다. 그거 자체가 왜냐면 여기가 올라주는 게 여기 원래도 그런데 왜 올라?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뒤쪽이 오르잖아요. GTX-A가 동탄은 지금 84가 롯데캐슬 있거든요. 동탄역 롯데캐슬. 걔가 작년에 수서까지만 개통됐을 때 18억까지 올랐다 그래갖고 마레프를 넘어섰다 서울에 이런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다 다시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18억을 찍었던 거는 84가 아니었는데 지금 동탄역 롯데캐슬 84가 17억 5천 정도 쳤습니다. 얼마 전 거래가 18억 갔다는 얘기예요. 즉 그쪽이 그렇게 올라져요. 이 아래로 한참 가야 되잖아요. 동탄이. 거기가 그 가격? 그러면 여기 더 오르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도 강남 접근이 좋은데 못하던 애가 내 뒤에 있던 애가 오르잖아요. 그럼 얘가 가만히 있느냐? 아니에요. 부동산 그렇지가 않아요. 오릅니다. 여기서 더 오를 거라니. 그럼 그게 더 영향을 미칠 거예요. 어디에? 경기 광주, 이천에. 그 다음에는 곤지암까지. 따라서 GTX-A가 얘는 B나 C에 비해서 삼성역이 좀 더 일찍 개설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멀지도 않아요. 29년 정도 개통이거든요. 삼성역이 GTX-A는. 그랬을 때 판교역 쪽이라든가 성남역 쪽의 단지 가격이 더 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중리지구에 영향을 미쳐요. 그랬을 때 중리지구 지금은 비싼 건 아니지만 싸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천 역세권 개발이 예정은 돼 있죠. 저는 이건 정말 개발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잡혀있잖아요. 이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요. 여기까지 잡아놨거든요. 어디? 여기 오른쪽 야산 같은 거 있는데 여기 어떻게든 좀 해줘야 돼요 이거. 그리고 땅값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개발됐는데 이천역 주변 가격이 안 올랐겠어요? 여기 다 올랐을 거예요. 갯벌을 가운데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기 이상하게 위치해서. 여하튼 여기 역세권 개발이 여기 뭐 단지들이 와서 그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돌아가야 되는 이 길이 어떻게든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정리가 되는 순간 현실적으로 좀 더 괜찮아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역세권 개발될 것 같아요. 개발이 되면 여러분 인구 뭐 줄어드는데 뭘 자꾸 개발하냐 그러시지만 개발됩니다. 이런 데들. 이 퍼져 있던 애들이 집중하게 돼요. 인구가 줄어들어도. 그래서 이런 역세권은 중요합니다.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는 특히나.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뭐 GTX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고 GTX-D 제가 써놨잖아요. 다만 까만색이요. A가 먼저 영향을 미치고 BC도 아직 안 됐는데 물론 그래도 D는 확정은 됐잖아요.
완전 확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는 확정은 맞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ABC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D, E, F, D급만 하더라도 들어오는데 시간은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돼요. 이런 거. 성남역에 GTX A가 개통됐을 때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훨씬 더 올라줄 겁니다. 거기 정작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4억에 분양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게 분양가예요. 근데 그게 경쟁률이 어땠습니까? 장난 아니었잖아요. 그럼 뭘 보고 들어가는 겁니까? 그 분양가 24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을 투자했을 때 거기서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고 부동산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조만간 연말 연시 특집으로 띄우겠지만 거기서 언급하겠지만 이 분당 쪽이라든가 이 성남 판교 쪽 역세권들 얘네 단지 가격은 40억 선을 넘어갈 겁니다. 저는 평촌도 40억 선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축 재건축 됐을 때 역세권으로 그 이상도 사실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 미칠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다만 양극화라고 그러죠. 지금 현재 20억 하는 판교가 2배 돼서 40억이 간다고 해서 지금 10억 하고 있는 광주나 이천의 아파트가 만약 10억짜리 있다면 20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15억은 돼요.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개통으로에 따른 판교라든가 이쪽의 상승 가격 그 퍼센테이지만큼 전이 되지는 않지만 오를 겁니다. 근데 워낙에 판교 쪽에 올라갈 퍼센테이지가 높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승률에 많이 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사실 돈만 많으면 판교를 사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긴 그래도 분양가가 절대적 가격이 싼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적 분양가가 이천 기존 원도심 분들이 생각하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수도권 전체를 봤을 때는 싼 거예요. 이렇게 나온 데는 오산 세교 정도? 거기 아예 역 없어요. 오산 세교지구 1, 2지구 오산역에서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뭘 놔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 기간 동안 버스 이용해서 오산역 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쪽 분양가예요. 지금 나온 분양가가. 저는 조건이죠. 이 자산. 지금 여기 4억짜리 오구를 들어갈 때 실제 필요한 자산은 4억이 아니잖아요. 레버리지를 좀 이용하셔야죠. 과도하지 않게. 즉 예를 들어서 50% 정도 대출 받는다면 들어갈 때 필요한 거는 2억 정도거든요. 2억이면요. 판교에서 전세는 당연히 못 얻고요. 전세가 10억 간다니까요. 84가. 월세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괜찮을 못 얻어요. 그리고 매달 돈 나가는 게 있는 거고. 2억 대출해서 여기 집 사는 게 거기 월세보다 훨씬 더 적게 듭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죠. 뭐 판교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내 자산이 적어서 여길 가셔라 이 얘기 아니라 이천 원도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것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신축이긴 한데 내가 꼭 내 구축을 팔고 가야 돼?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시는 건 나쁘지 않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뻔하잖아요. 이천 분들은 너무 쉬워요. 여기가 올라야 구축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신축 들어갈 수 있다? 그냥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판교에 직주 근접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천 구도신 분들 저희 카페 기존 회원님들은 다 여기 회원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린 거였다. 그런 영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줄평 이렇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에선 싼 신축이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천 원도심 분들은. 그래서 여기를 내가 이천 원도심에 구축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구도심이 뭐 5천만 원 1억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2억대 3억대는 있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 조금 돈 보태서 들어가시는 거 망설이시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집 괜찮은데 이천 구축이지만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은 여유 되시면 그냥 다주택으로 가셔도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천에선 투자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세부상에 있어서 다양한 점을 취합하는 것이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스피드 분양가로 찍으려 했던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천 회원님들이 저희 카페에 또 꽤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길게 찍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마 조만간 이 경강선 라인은 오늘도 좀 언급드렸지만 판교가 미칠 영향이었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가 그래도 많이 받을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영상 한번 제작할 계획이긴 한데 오늘 그 맛보기로 중리지구 갖고 말씀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당연히 잘못 인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현장을 직접 가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천역까지 걸어보시고 그 앞에 있는 야산 이게 과연 나중에 개발됐을 때 뚫릴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청약 안 하시더라도 이런 시간 내서 가보는 거는 나중에 청약할 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는 개인 책임이니까 꼭 가보시고 결정을 하시고요. 가시는 김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곤지암역 주변이라든가 광주역 주변 가시면은 태전역 주변 거기 시세도 확인할 겸 해보시고 판교도 가서 살 수는 없어도 요즘 어떤 식으로 시세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는 거. 부동산 중개인 분들은 손님 되게 좋아해요. 꼭 안 사도 대부분은 좋아하십니다.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주말에 하루 날 잡아서 돌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15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대략 그래도 한 800분 되시는데 여기 광고하는 데 아니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돼요. 와서 내가 이천 구축에 살고 있는데 여기 가야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요. 어느 정도 자산이시고 그 정도는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공간입니다. 개인 상담 안 받아요. 공개된 단톡방이고 공개적으로 질문하시면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는
그런 자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 편하게 놀러 오시면 되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 단톡방이라고 해놓으니까 뭔가 딱딱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질문도 잘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2천 소식을 오랜만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중리지구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도신 분들 그렇게 큰 차이 안 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신축이라는 측면에서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혹여라도 판교 쪽에 직주 근접을 해야 되는데 내 지금 가진 걸로는 월세밖에 못 들어가 이러신 분들도 어차피 지금 그 자산이면 나중에 좋은 곳을 청약할 때는 전혀 다른 내가 돼 있어야 돼요. 자산이 엄청 늘어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신축에 살면서 다만 30분 정도는 걸린다는 거 그 정도 감수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결혼했다면 배우자의 뭐 직장은 또 다른 데일 수도 있고 이런 거 고민해야 되겠지만 일단 가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 판교 쪽 직주 근접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도 좀 영상 길어진 감이 있습니다. 저희 이천 회원님들 혹시라도 여기 청약하신다면 좋은 층 좋은 놈으로 당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경강선 라인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